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어제 개막했죠. 그리고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다음 달 개막합니다. 마지막으로 EPL과 EFL 그리고 또 어제 적중해줬던 J리그까지 요 7종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조합에 대한 연승 기록들로는 화살표 따라서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뷔한 첫 해 3번과 그리고 작년 4번 포함해서 방송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두 자릿수 연승 총 7번을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사실 이게 7번에 대해서 진짜 7번을 기록한 게 맞냐라고 자꾸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숲TV 방송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얘가 이게 하는 말이 확실하게 맞냐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투명에다 공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해에 3번 그리고 작년에 4번이었으니 올해 5번까지 우리가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올해도 저와 함께 이런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카톡 형님들은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은 데이터표 쪽지로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2월 23일 주간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그리고 일요일에 첫 번째 주간 경기겠고요. 주말이 제가 성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형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 하루 만에 NBA 올킬 내고 일본 축구 좋은 배당으로 또 배당 올려서 먹고 국내 경기 또 딱 한 조합만 가져가서 올킬 냈죠.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 제가 생방송에서 그냥 정말 한 10분 만에 뚝딱뚝딱 그죠 잡아드렸는데 이게 4,800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미국 축구는 역시나 개막하자마자 개막전 적중했고 진짜 아깝게 올킬 놓쳤어요. 아무튼 제 또 주력 종목이기도 하고 주말에 현재 지금 3주 연속 9승 1패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삼성화재랑 KB손해보험을 배구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괜찮아요.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삼성화재는 좀 기복이 심해요. 어쨌든 삼성화재란 팀은 이제 최근에 김정호 원맨 팀이 돼버렸고 뭐 파즐리도 있고 막심도 있긴 하지만 얘들 둘이가 생각보다 타점에 대한 기복이 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공격력의 기복이 있어. 삼성화재도 점수가 잘 나올 때는 잘 나와요. 근데 얘들이 보면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은 뭐 셧아웃 패배도 좀 많고요, 4세트 패배도 많고, 특히나 이 외국인 두 선수의 득점보다도 국내 김정호 한 명의 득점이 더 많은 적도 많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공격력의 기복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그 삼성화재가 최근에 불안했던 거는 공격에 대한 기복도 있지만 수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리시브가 지금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공수 밸런스가 모두 무너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또 7연승이기도 하고 보면은 뭐 야쿱, 그러니까 야쿱을 약간 타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속공 형태로 쓰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비에나가 조금 더 좋은 타점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나경복도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야쿱과 나경복이 좀 잘 받쳐주다 보니까 비에나 쪽으로 많이 몰리지도 않고, 비에나가 은근 몰빵 배고 당할 때 좀 약하거든요. 얘도 타점이 좋은 편 아니라서.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야쿱이랑 나경복이 건재한 상황에서 비에나가 출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KB손해보험의 삼각편은 오늘도 좀 조화롭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KB손해보험이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조금 리시브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뭔가 압도적인 한쪽의 세트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뭐 풀세트 끝 아니면 4세트 끝에 KB손해보험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 마행승은 살짝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저는 일단 KB손해보험 일반 승만 볼게요. 그러니까 삼성화재도 한번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마행승을 배팅을 못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충분히 갈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KB손해보험이 원정 그리고 삼성화재가 홈이잖아요. 얘들 둘이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 리시브가 조금 더 좋아지는 두 팀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땐 저는 그래도 KB손해보험 일반 승 쪽만 건드렸으면 좋겠고요. 뭐 오버도 접근하기 괜찮을 것 같고 마행승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카지마 형님 어서 오시고요. 자, 페퍼랑 도로공사 경기인데 페퍼더축은행이 직전 경기 충격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때 제가 이제 국내 올킬 냈을 때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페퍼더축은행이 이제 정관장을 셧아웃으로 잡았는데, 이 셧아웃으로 잡는 과정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한 시즌에 기록했던 블로킹 개수만큼 그 한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뭐 여자 배구부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런 결과값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감이 잘 안 잡혀요. 지금 보면은 이제 직전 경기 때 블로킹 18개가 나왔는데 이게 남자부에서도 18개는 보기가 정말 어려운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18개가 나왔고 이제 박정아 선수가 최근에 흐름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최근에 보면 페퍼더축은행이 이제 중앙 활용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기대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뜰 거라고는 어제 사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형님 또 2월 말까지 데이터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페퍼더축은행이 브로킹에 대한 힘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은 나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 보여줄 줄이야. 그리고 오늘도 좀 기대는 돼요. 어쨌든 페퍼더축은행이 단순하게 직전 경기 블로킹만 잘했던 게 아니라 테일러랑 박정아가 같이 터져주면서 또 나와줬던 기록이었고 심지어 백업 차원들 이한비랑 박은서까지 다 잘했어. 그러니까 지금 페퍼더축은행은 약간 종잡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반대로 이제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니콜로바 많이 올라왔잖아요. 타나차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쁘지 않고 강소희도 얘도 기복이 좀 있어요. 애가 기복이 있긴 한데 최근에 보면 또 높은 공격 성능률 역시나 계속 50% 이상씩 찍어주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수비 밸런스는 도로공사가 좋습니다. 도로공사 홈경기의 수비 밸런스가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페퍼더축은행이 낫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페퍼더축은행이 현재 지금 역배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솔직히 페퍼가 뭐 정말 테일러나 박정아 빠지지 않는 이상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오버 180점이 안 됩니다. 오버 먼저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페퍼 프랜승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굳이 하나 이제 뭐 일반승 꼽자라고 한다면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로공사가 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일반승 오버 봅시다. 오버 그냥 늘 나머지 딴 거 보지 마시고 오버만 볼게요. 다음은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오늘 일본 축구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성과 좀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형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약간 느낌이 형들 좀 몰아치는 느낌이잖아, 그지? 제가 이제 복귀해가지고 2주 만에 그래도 방송을 확 키웠었잖아요. 막 그때 제가 2주 만에 한 1주 만에 시청자 한 140까지 또 확 끌어올렸거든. 근데 이제 초강승부 때문에 살짝 확 줄어들었긴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막 몰아쳤단 말이야. 지금도 보면은 살짝 그 몰아칠 만한 조짐이 좀 보이기는 해요. 자, 무튼 히로시마랑 이제 요코마리 경기인데 야 빅매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빅매치고 작년 J리그 탑시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두 팀이고요. 지금 히로시마는 2월 전승입니다. 2월 전승이고 분위기가 지금 상당 수준 많이 올라와 있는 히로시마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히로시마도 그렇고 요코마리도 그렇고 둘 다 아챔을 이제 다녀오긴 했지만 히로시마는 홈 경기에서 최약체 팀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렸고 요코마리는 상하이 하이강 잡기 위해서 중국까지 왕복 뛰고 와가지고 풀 주전 돌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아마노 중까지 출전을 강행을 했으니까 그때 제가 형들 이거 5.7배당 역배 형들한테 잡아드렸던 그러면서 이제 올킬 냈던 구간이죠. 그때 그 페퍼더축은행 경기랑 같이 했던 아무튼 지금 근데 이제 요코마리 뎁스가 형들 나쁘진 않아요. 얘들이 이제 조금 주전 최근에 출전 빈도가 많다라고 해도 선수단 관리가 나름 잘 되는 팀이 요코마리입니다. 다만 이제 히로시마 원정이라는 게 조금 이제 빡센 부분이긴 한데 뭐 히로시마도 어쨌든 간에 직전 경기 마치다 원정 가가지고 잡아냈고 홈에서 열리는 이제 올 시즌 첫 번째 홈 경기이기 때문에 히로시마 형들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 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홈 경기 프라이드가 엄청 강하거든. 그러니까 일본 축구는 원래도 약간 그런 걸 굉장히 따져요.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자존심 이런 게 좀 강한데 히로시마가 좀 유독 홈 경기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로시마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홈 경기에서 화력 한번 터져버리면은 마행까지 푸근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골이 얼마나 빨리 터지느냐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팀이고, 이제 어느 정도 요코마리는 조직력 그리고 수비 약간 요런 형태다 보니까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 요런 느낌입니다. 뭐 히로시마는 제가 지난 시즌에도 고배당으로 쓰기 좋아했던 구간이었어요. 뭐 마행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제 활용을 많이 했었었고, 요코마리도 제가 직전 경기 뭐 5.7배 역배도 잡아드렸다시피 요코마리의 조직력을 높게 보는 편이기는 하나,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히로시마가 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막 첫 경기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히로시마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저는 마행승도 좀 동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 접근하실 분들은 히로시마 마행승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히마업 한번 같이 묶어서 베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는 이제 요코마리 프레다 언더겠죠. 이제 그런 3.5 기준점이니까. 근데 괜히 3.5를 준 게 아니라고 봐요, 오지들이. 그래서 요거는 저는 히로시마 승 마인승 오바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거를 뭐 주력으로 권장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구간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배당 형태를 한번 써먹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토와 야마가타입니다. 이제 J리그 2부 리그고요. 한시 경기들 형들 다 뺐습니다. 한시 경기들 다 뺐고 센다이 하나 가져오고 싶긴 했는데, 왜냐면 원정 센다이가 좀 워낙 약해서 센다이 갖고 오고 싶긴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유튜브 올라가는 시간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한 2시 경기들만 다 하겠습니다. 자, 미토랑 야마가타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한 줄 요약, 수비 차입니다. 수비 차이. 수비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미토가 직전 이제 이와타전에서 3골 넣으면서 졌어요. 뭐 근데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패배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미토가 최근에 수비까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무너지겠지 했는데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미토가 얘들이 홈 경기에서 은근 승점을 잘 갖고 와요.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는 팀이야. 아이고, 우리 먹어준 형님. 예, 형님. 확인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먹어준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은 신규 참여시죠?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준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자고 한다면은, 미토가 홈 경기에서는 승점을 잘 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직력이나 안정감은 홈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반대로 야마가타도 원정을 좀 칩니다. 심지어 미토 상대 전적도 훌륭하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면은 야마가타가 기대 득점 값이라 하죠, 우리가. 기대 득점 값이 매 경기 2점 후반대를 꾸준하게 또 찍어주고 있어. 그만큼 골이 뭐 엄청 많이 터지진 않지만 그래도 결정력을 우리가 좀 믿고 볼 수가 있는 팀이 야마가타는 맞다. 또 최근에 보면은 야마가타가 또 수비 안정감도 나름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야마가타 형들 오늘 얘 출전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노타케 하나만 출전하는 거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노타케 출전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클린시트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정력, 그러니까 한방 싸움, 제가 어제 형들 마치다 경기 뭡니까? 1대0 스코어까지 맞춰드렸죠. 그리고 주력으로 또 들고 가기도 했고, 그 경기랑 좀 상당히 흡사한 경기라고 봐요. 무승부 아니면 야마가타 1대0 승리라고 봅니다. 언더도 접근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배당 좋게 가실 분들은 야마가타 뭐 승 또는 뭐 햄무 정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이마바리 대 후지에타죠. 후지에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바리. 제가 그 직전 이제 지난주에 이마바리 프리뷰 해드릴 때 형들 뭐라 그랬냐면은 3부 리그에서 화력으로 정점 찍고 2부 올라온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역대 J리그가 3부 리그 팀이 화력으로 2부 뚫고 올라와가지고 개막전에서 다득점한 경기 절대 거의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마발이 빵점 냈습니다. 결국 홈에서 0대1 패배.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생각보다 J리그 3부는 형들, 이게 화력 좋은 팀들이 성과를 잘 냅니다. J리그2도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다만 기본적으로 일본 축구는 이게 수비가 근간이야. 그러다 보니 이제 3부 리그 팀이 이제 2부 올라와가지고 좀 고생하는 경기가 좀 종종 있기는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마바리가 3부 리그에서도 공격은 좋았는데 문제가 수비에 좀 문제가 있었던 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이마바리라고 좀 보겠고, 반대로 후지에타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원정 최약체 팀입니다. 원정만 가면 침몰하는 팀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어요. 이기거나 아니면 졌습니다. 얘들이 아까 보니까 7승 0무 12패였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 때는 보면 얘들이 크게 져요. 이길 때는 정말 1대0, 뭐 2대1 요렇게 그 꼬랑지승으로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제 이마바리가 어쨌든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뭐 화력을 중시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지에타 상대로 첫 골을 오늘 경기에서 아마 이마바리가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후지에타의 그 원정 공격력 믿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1대0 아니면 2대0. 그러니까 1대0 볼 바엔 2대0이 낫다라고 봅니다. 2대0에다가 이마바리 승에다가 마헨, 그다음 뭐 언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질 때 크게 집니다. 후지에타는 형들.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후지에타가 최근에 원정 20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겠다. 그 다음은 오이타랑 이와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제 축구 최근에 프리뷰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NBA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홈 강팀, 원정 약세, 요거를 같이 갖고 있는 그 팀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J리그2에서 이제 몇 안 되는 홈 강팀 오이타, 그리고 원정 약팀 이제 이와키죠.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홈에서 득점률이 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점률 내려가는 팀이고, 반대로 이와키는 원정 경기에서 실점률 올라가고 득점률 떨어지는 전형적인 반대 팀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분석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키의 엔도가 있긴 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빵대빵으로 생무까지 볼 수 있는 경기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와키의 엔도가 수비 밸런스를 얼마나 좀 잡고 갈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뭐 오이타 이거는 승 아니면은 충분히 뭐 홈 강팀이니까 헨무 아니면 마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이마바리랑 오이타 형들 전체표에 마헨이랑 헨무 바뀌었다. 요게 헨무입니다, 형님. 이마바리가 마헨이고 요게 헨무, 오이타가 헨무 해서 오이타 승, 헨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히메, 그 다음에 아키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뀌었네 보니까, 위에랑 밑에랑. 그 다음은 에히메랑 아키타 마지막 경기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지금 보면은 J리그의 형들아 올정배를 잡아드리기는 해요. 근데 어제도 다들 이제 J리그2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정배가 뜨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이 4경기 중에 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요 경기가 좀 살짝은 이제 그런 경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경기라고 보는데, 이제 색깔만 놓고 보면은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에히메란 팀은, 홈팀 에히메란 팀은 이제 오버의 팀입니다. 그리고 아키타는 언더의 팀이죠. 그만큼 그러니까 기본적인 컬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그런 양 팀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문제는 에히메의 공격 부진이죠. 이게 컨셉을 바꾸진 않았어요. 막 팀의 변화를 준다라든지 라인업의 변화를 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공격만 안 됩니다. 수비는 여전히 헐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에히메는 많이 내어주는데 또 점수는 못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에히메가 홈 강팀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홈 승률이 생각보다 저조해요. 에히메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제 아키타는 언더팀. 이게 얘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야망이 없는 팀이다. 그러니까 1점 내도 만족해요. 얘들은 보통 한 골 넣으면 잠궈버립니다. 아니면 이제 한 골 밀리고 있다라가도 보통 이제 한 골 넣게 되면은 분위기 사니까 본인들이 공격을 해볼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한 골 먹히고 있다가 한 골 넣으면은 잠궈버립니다. 이제 그런 팀이 아키타고,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얘들이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승점을 잘 갖고 와. 그러니까 득점도 꽤 잘 터지고, 약간 어제 울버햄튼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 본머스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그런 느낌이다 보니 요 개형들 0대1 아니면 제가 볼 때 0대0 뜰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더 접근하는 거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키타 승에다가 헨무 아니면 이거 무승부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아키타가 원정에서 사실 무득점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긴 하거든. 그래서 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0대0 아니면 0대1, 아무튼 뭐 에이메가 홈에서 분명한 또 수비 불안도 보여주기 때문에 아키타 승, 헨무 언더, 적절하게 그냥 잘 골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시아컵, 이란과 일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컵입니다. 요거 이제 형들 5시 경기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1승 2무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팀의 밸런스가 일본이 조금 깨져 있는 느낌이죠. 원래 이제 일본도 조직력적인 축구를 많이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보통은 U20에서도 조직력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축구팀 애들이 이제는 공격수들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 밸런스가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가 분명 있긴 해. 그리고 얘들이 생각보다 박스 안의 수비는 좋긴 한데 문제는 박스 밖의 수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인 수비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도 보시면 우리나라한테 중거리 한 골 맞고 이제 극장 못 떴잖아요. 고 경기도. 그리고 얘들이 보면은 직전 경기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골키퍼 걔가 이제 실책해가지고 한 골을 넣었던 거지. 생각보다 일본이 그렇게까지 막 강점이 있는 모습은 일단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은 어쨌든 성인 대표팀이랑 U20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불안하다.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U20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이 피지컬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이란이 이런 아시아 대회 이런 이제 나이 어린 애들 이제 여기서 성과를 잘 내는 게 피지컬이 남다릅니다. 뭐 성인 대표팀들도 피지컬은 남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발밑 축구, 이란 같은 경우 이제 높이 축구를 하는데 어쨌든 뭐 조별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이란이 최근에 지금 우즈벡도 잡는 거 보시면은 확실하게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일본이 단순하게 발밑으로만 공략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이게 일본이 정규 시간 안에 사실 승리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저는 이란 역배를 봅니다. 그래서 프랜승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득점이 날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제 전반 정규 리그 안에서는 정규 시간 안에서는 이 다득점 흐름 속에서 아마 이란의 역배가 좀 보이는 경기가 아닐까. 이란 역배 프랜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큰 거입니다. 자, 일단 스코어 먼저 말씀드리면 2대1 아니면 3대1 봅니다. 이거 2대1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제가 이제 프로토란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축구할 때는 꾸준하게 제가 옛날에 배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통적으로 우리나라랑 우즈벡이 붙으면 2대1 스코어가 유독 잘 나와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먹히든 먼저 넣든 2대1 스코어가 좀 잘 나오긴 해. 그러다 보니 저는 오늘 스코어 2대1 우리나라 승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나라가 측면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때 보시면은 이제 일본 상대로도 측면이 많이 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다만 우즈벡은 측면으로 게임을 하는 팀이 일단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챔피언이었던 그 시절 후사노프나 아니면 이제 파이줄라예프 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측면보다는 그냥 선이 굵은 축구 요런 축구로 좀 라인을 변경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직전 경기 이란한테 개쳐 맞았던 것도 어쨌든 굵은 축구 대 굵은 축구였다 보니 그러니까 우즈벡의 그 특유의 기동력 축구가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확정 지으면서 직전 일본전에서 로테도 돌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격 사이즈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좋다. 다만 우리나라도 수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늘 이제 또 지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형들 이번에 센터백 라인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 측면 구간만 조심하면은 딱히 그렇게 우리나라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승 그 다음에 오버 햄무 2대1까지 보니까 한국 승 햄무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총 주간 9경기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겠고요. 유튜브 이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올려드리겠고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리고 오늘 또 라인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요. 또 미리 추천 좀 눌러 채워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형들 또 우리 또 미국 개막전 그 미축 프리뷰를 제가 이제 유튜브가 원래 한 5,000명 구독자가 됐는데 채널을 새로 팠어요. 근데 이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주밖에 안 됐는데 와 1,100을 지금 뚫었습니다. 미축 프리뷰가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또 미축 개막전 또 잘 갖고 왔죠. 또 적중해줬던 만큼 이렇게 또 데이터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